대구시 교육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학생 저자 출판 도서 사업과 관련한 영상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I am not a raincoat here to keep you warm. Let me go back in the closet after the storm. No, I'm not a match simply waiting to burn. All I am. 날씨가 좋은 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나가서 돗자리를 펴고 하늘과 구름을 보며 글을 쓴 것이 생각납니다. 할아버지께 책을 보여드리니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한 권 더 구매하였고 가족들이 칭찬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나는 책벌레. 잠보다 책이 더 좋아. 책보다 책이 더 너무너무 맛있어. 나는 책벌레. 나는 책벌레. 밥을 먹을 때에도 잠들기 전에도 숙제하기 전에도 책을 본다네. 하늘을 보면서 시를 적은 게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시인이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저희 반 시집이 서점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온 사랑을 김예찬. 단풍 나무에 당김이 들었다. 어떤 나무 위에만 물리고 아래는 안 들었다. 두 줄이나 세 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찾아낸 사람 한번 발표해볼게요. 그 부분이 왜 마음에 들었을까?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한 게 생각납니다. 친구들이랑 맨발 걷기 하는 게 재밌었습니다. 가을 찾기를 엮으면서 지난해를 다시 돌아봅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아이들과 6월이 되었어야 실제로 만났습니다. 입학식을 할 때는 오브제였고 아이들을 5일간 나누어서 만나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해였는데요. 그 아이들과 등교하는 날마다 운동장에 자주 나갔습니다. 하늘도 쳐다보고 맨발 걷기도 하고 식물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난 그 아이들의 소감을 글로 엮었어요. 그래서 시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가을찾기라는 이름으로 책 한 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연애 때보다 더 반갑고 고마운 책입니다. 학교 생활을 진짜로 많이 하고 싶었던 아이들에게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 책을 선물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한 권의 책이 되었고요. 이 책을 많은 분들이 함께 읽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19를 이겨낸 씩씩한 8살 아이들의 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정책 특강과 전문가 특강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죠. 한글 책임 교육, 문해력으로 꽃피우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 이렇게 주르륵 앉아 계신데요. 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제 옆에 앉아 계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의 교육연구관 안희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의 정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중학교 중1, 중3 학생을 둔 학부모 이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 대봉초등학교 교사 최순나입니다. 네, 학부모님 반갑습니다. 대구 비슬고등학교에서 22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문웅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인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 성미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나 뒤에 보시면 유튜브로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정책 및 전문가 특강이 진행되는 동안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학부모님들께 문해력은 왜 필요하고 또 자녀가 문해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받았거든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 성미영 장학관님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학부모님들께서는 현장, 줌,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각각에서 한 가지 의견씩 발췌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의견입니다. 문해력은 더 넓은 세상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해력을 갖추려면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고 대화나 토론, 일상 속에서도 문해력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줌에 제시된 의견입니다. 문해력을 키우려면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읽더라도 깊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동부중의 이현주 학부모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 유튜브 의견인데요. 문해력이란 지구촌을 살아가는 현 시대의 세상을 넓게 보는 힘이 필요한데 그 첫걸음이 문해력이다라고 강미선 학부모님께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의 특강 주제처럼 문해력은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또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럼 그 시작점을 또 어디로 해야 할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오늘 정책 특강에서 언급된 한글 책임 교육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입학해서 받아쓰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때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는 한글 책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 질문은 대구 대봉초등학교 최순나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도 오전에 1학년 데리고 수업하고 왔거든요. 이 자리에 왔는데 방금 사회자님이 초등학교 1학년 하면 국어 공부에 받아쓰기를 대부분 떠올리셔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도 나의 경험은 그래서인데, 저는 사실 되게 1학년 담임을 하면서 받아쓰기라는 용어를 진짜 싫어해요. 근데 또 다른 받아쓰기를 하고 있긴 해요. 자, 받아쓰기 하면 부모님이 아니죠, 선생님이 들려주는 걸 받아 적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반 아이들 보고 왜 8살짜리가 벌써 받아 적어야 되냐? 네 생각을 말해봐. 틀려도 괜찮으니까 네 생각을 말하고 네 생각을 쓰고, 그러면 선생님 무슨 단어 어떻게 써요? 그걸 모르는 게 지금 당연해. 한번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서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구관님께서 아까 교육부 연구관님께서 자세히 1학년 과정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한글 책임 교육이 지금 이미 교과서도 바뀌었고 교과서 어디에도 받아 적어서 아이를 힘들게 하는 한글 책임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 책임 교육이라는 이 낱말을 잘못 이해하면 책임이라는 말에 힘을 실어서 마치 아이를 고생시켜서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일이야 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요.
아직도 여전히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들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받아쓰기를 한 적이 없지만 선생님 언제 받아쓰기 해요? 내 쓴 거 몇 점이에요? 라고 묻거든요. 근데 딸랑 8살이 학교에 와서 내 쓴 게 몇 점이고 그런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강의 중에도 제가 들었는데 결국 문해력을 기르는 건 아이의 삶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 한글 가르치려다가 아이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제가 맨날 농담으로 그러는데 학교 이제 달랑 갔는데 니는 30점짜리 인간이고 니는 70점짜리, 이거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거의 안 하게 되어 있고, 저희 반 같으면 저만 아니고 지금 1학년에서 알림장 쓰기도 아이들이 스스로 안 써요. 왜냐하면 글자를 쓰는데 부담을 줄까 싶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되게 괜찮은 걸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어떤 유창성이나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해서 유창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가 제일 좋은데, 그럼 그 책을 어떻게 읽힐 거냐. 부모님들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 애는 책 안 읽는데 어떻게 하지?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학교에만 오면 친구랑 같이 읽으면 돼요. 자, 혼자 각자 읽어봐 하면 싫어하지만 친구에게 책 읽어주기 할 시간을 주거든요. 자, 네가 원하는 책을 갖고 와. 누구랑 같이 읽을래? 그러면 1대1로든 1대2로든 내가 읽어주면 친구가 듣고, 친구가 읽어주면 내가 듣고. 아까 얘기했지만 강아지에게 책 읽어주는 거 잠시 나왔잖아요, 화면에. 근데 강아지보다 친구가 더 좋아요. 그 친구는 탓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같이 잘 못 읽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책 읽어주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니는 이때 어땠니?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생각을 글로 써봐. 그래서 아까 자료 화면에 저희 반 아이들 가을찾기 시집이 잠시 나왔었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그래서 1학년 아이들 데리고도 한 권의 시집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방향으로 문해력을 또 한글 책임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사실 저만 해도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를 생각하면 받아쓰기가 정말 필수였거든요. 근데 교육 환경이 정말 많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좋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줌으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다면 손가락 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많이들 도움을 받으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님께서 지금 패널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공교육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글 선행 학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여전히 정말 많다고 해요. 이현정 학부모님, 혹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한글 교육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4세쯤부터 한글나라 같은 교재로 학습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학 후에도 받아쓰기를 치면은 만점을 받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두 개 정도 틀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아이는 책 읽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글자의 음가에 너무 또 신경을 쓰면서 읽다 보니까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조금 힘들었었고, 또 일찍 읽기 독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책을 읽어주기를 많이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많이 못했고 우리 아이의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둘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학년 2살 터울인데 한 만 3, 4세쯤부터 한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따로 학습을 시켜주지 않았으나 누나 한창 한글 공부 중에 누나 어깨 너머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차를 타고 가다가 간판을 보거나 식당에서 메뉴판을 읽거나 물은 셀프입니다 이런 글자들을 보면서 셀프가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서 소리도 읽었으나 그 한글의 의미도 파악하는 질문을 꽤나 많이 했었고요. 근데 그 아이는 취학 후 입학을 해서 받아쓰기를 치니까 곧잘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이는 이제 글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모든 텍스트들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휘력도 좀 풍부해졌고 전체적인 글의 맥락도 파악을 좀 잘했었고, 지금도 말을 할 때는 논리력도 굉장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저희 아이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가 한글을 뗐고 그다고 읽기 독립이 되었다라고 너무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해주고, 그리고 좀 더 많이 엄마가 읽어주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평소에 또 이제 호기심을 많이 또 자극시켜주고 또 주변에서 누나라든지 또 어떤 형제 또 부모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한글 선행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의견 좀 들어봤는데 성미영 장학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최순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도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한글 책임교육 지원단이라든지 자체 개발한 또박또박 한글 교실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글 책임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학부모님들은 불안감에 취학 전에 한글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의 한글 선행학습은 오히려 들이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글자를 보고 이해하는 활동을 할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되는데요. 이 부분은 인지 능력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감정 조절 능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무리한 선행학습 때문에 한글 교육 자체에 만약에 흥미를 잃게 되면은 결국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하지만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을 절대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저희가 독서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도 아이들의 문해력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레제 스타트라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소아과 정기 검진을 갈 때 독서 활동을 함께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국 BBC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타이니 해피 피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비가 직접 참석을 해서 소리내어 책 읽어주는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홍보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글자라든지 문장을 중심으로 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선행학습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집에서 재미있는 그림책을 다양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을 펼쳐나가면서 그 속에서 이 무슨 글자지? 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좀 흥미를 유발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한글 책임교육 관련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한글 교육 책임 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3월, 4월에 걸쳐서 1, 2학년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아이들의 한글 책임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인지를 지속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또박또박 한글 교실이라는 교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읽기, 쓰기, 맞춤법에 관련된 교재인데요. 아무래도 교과서 중심으로 운영되는 수업에서 보충 심화 교재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을 지원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혜승 교수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인 한글 책임 교육, 문해력으로 꽃피우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글 책임 교육과 문해력 관계가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문해력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일 텐데요. 한글이 해득이 되지 않으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또 교육청에서 한글 책임 교육 하시는 것은 문해력 교육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한글 해득 교육은 그 자체 목적이 아니고 의미 읽기, 의미 소통이라고 하는 문해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유의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가 한글은 해득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 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자로 쓰인 것을 소리로 변환했는데 그 소리에 해당하는 의미가 나의 머릿속 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흘이라고 쓰여 있는 한글을 내가 사흘이라고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는 사흘의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한글을 유창하게 빨리 읽어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어휘력을 길러줄까라고 할 때 가정에서는 음성 언어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성 언어로. 왜냐하면 아직 한글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로 대화를 많이 통해서 어휘력을 많이 높여주고, 아까 그 사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이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접할 기회가 없는데 문해력 떨어진다고 말하는 건 아이들 입장에서 좀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이 대화를 하시고 풍성한 어휘를 사용하셔서 대화하시면 그것들이 아이들의 머릿속 사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문자 해득이 됐을 때 그 음성과 머릿속 사전의 의미가 결합이 되어서 어휘력으로 발현되어서 글을 좀 잘 읽게 되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해력이 획득된 다음에는 이제 읽고 읽은 것을 서로 친구들하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리하는 이 세 개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학부모님들의 어휘력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 질문인데요. 지금 댁에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혹은 어떤 것을 하시고 싶은지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실천해 보셨거나 혹은 추천할 만한 문해력 교육이 있다면 비법을 전수받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 질문은 안희철 교육연구관님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아이를 2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지금 이제 6살입니다.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라기보다는 전 가정에서 둘째 아이는 책을 가져오면 제가 책을 자주 읽어줍니다.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하고 그 아이가 원하는 책들을 계속 읽어줍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랑은 서점을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서점을 가서 책을 골라주는 것들을 많이 제가 같이 동행해서 많이 골라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열매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책열매에서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학부모님들께 좀 권장해드리면 이 책열매라고 하는 게 3학년에서부터 6학년 학생들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독서 수업, 학교 수업에서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아이의 컴퓨터 화면이나 아이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 주제어라든지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서 책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책을 내 서재에 담아서 보시고 그 서재에 담겨져 있는 책을 아이와 직접 가서 같이 사거나 독서도 같이 해보는 방법. 실제적으로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의 책들을 분류를 구분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책에, 어떤 부류에,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학부모님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 책열매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독서 활동, 즉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열매에 관한 또 사용 방법 및 여러 가지 팁들을 좀 알려주셨는데요. 네, 줌으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자, 같은 질문으로 우리 정혜승 교수님의 답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애가 밖에 나가서 자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책을 좀 더 오래 읽어줄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 읽을 줄 알게 되니까 초2 이후에는 안 읽어줬던 것 같아요. 혼자 읽겠지라고. 근데 읽는다고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 읽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오래 읽어주면서 이렇게 읽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잔소리가 아니라 모델로 좀 보여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질문을 좀 했을 걸 그랬다.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질문인데 실제로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다 읽었어? 독후감 썼어? 이거 다 쓴 거야? 그래서 질문을 가장한 독촉,
힐난, 비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뭐 느꼈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뭐 기억에 남아? 엄마한테 뭐 얘기해주고 싶어? 이렇게 좀 책에 대해서 좀 아이 생각도 물어보고 감정도 물어보고 이럴 거를 너무 조바심을 내서 많이 읽혀야지. 예. 또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 꼭 쓰게 해야지 이렇게 좀 몰아쳤던 것 그래서 아이 중심으로 좀 생각이나 느낌을 묻는 그런 질문들을 좀 엉뚱하게 잘못 읽더라도 어머 그랬어?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아이를 또 이해해주는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좀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어떤지 또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문해력이 낮다거나 문해력으로 인해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문웅열 선생님께 네, 질문 주셨네요. 네, 여기 선생님이 이제 초등생님하고 저하고 왔으니까 중고등학교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나오게 되고, 아이, 우리 아이 성적이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를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아이의, 그러니까 글을 읽어내는 능력이 부족하진 않은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는 보통 이제 한글 책임 교육 중심으로 그렇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어휘력이나 독해력에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한글 책임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글자를 익히고 나면 초등학교 이제 중학년 넘어가면 글자의 연결에 의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아이가 이해하는 세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학습 도구어라고 하는데 이런 학습 도구어를 제대로 습득해 놓지 못하면 학습의 내용, 그러니까 교과의 내용이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학부모님 중에 혹시 가중, 간과 뭐 각인 이런 말씀 그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이제 중학교 교과서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좀 방금 드린 그런 단어들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중학교 3학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학습 도구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 도구어가 제대로 습득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습 결손이나 학습 무기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을 출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어휘력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22년째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22년 전에도 글을 읽고 내용을 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그런 아이들이 조금씩 좀 더 늘어난다는 게 걱정이거든요. 수업을 하면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뭐 한 2,000자 되는 정도의 글을 읽고 같이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네 생각은 어때?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글을 읽고 나서 방금 글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 도저히 글을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보면 답답하죠. 수업이 이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할 말이 없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난감하게 시작하는 거죠.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주로 이제 독해력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수능 국어 영역도 보면 결국은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긴 글을 읽고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그 내용을 파악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해력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문해력, 어휘력, 그다음에 이렇게 독해력 이런 것들이 결국 학습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습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차원적 사고라고 하는 뭐 비판력이라든가 창의력 이런 것들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초나 기본에 좀 치중을 해서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많은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문해력이 부족하면 단순히 뭐 국어나 이런 과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향을 또 끼치게 되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문해력도 또 초중고에 따라서 좀 초점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해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대구에서는 어떤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구시 교육청 성미영 장학관님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본래 말하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든요. 근데 실은 읽는 유전자는 타고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인 게 뇌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잘 읽는 뇌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 운동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강화시켜야 될 기본 근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 근력을 키워줘야 될까요? 짐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독서, 토론, 글쓰기입니다. 이 답을 듣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너무 뻔한 대답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이들의 문해력을 키우는 묘법이자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독서량과 수능과의 연관관계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중학생 3학년들 대상으로 2,000명 정도 3년간 추적 연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문학서적을 3년 동안 꾸준하게 읽은 학생들이 언어 영역뿐 아니라 수리, 외국어 능력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높은 성취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소개시켜 주신 것처럼 국어의 학습 도구어적인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독서, 토론, 글쓰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학생 동아리 활동, 그리고 학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들, 그리고 인문학 서당, 인문학 강의, 그리고 학생 저자 책 출판 지원 사업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아이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학생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대구 독서 인문 교육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대구시 교육청 교육마당 인문교육 인문자료실로 접속하시면 문해력과 관련된 그리고 독서 인문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시 교육청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학부모님께서는 또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혹시 이현정 학부모님께서는 알고 있거나 또 참여해 보신 독서 인문 교육 있을까요? 저희 대구 동중학교에서는 매월 1회 독서 토론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학교 도서관에서 모여서 이렇게 대면으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희가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정 도서를 읽어와서 사서 선생님께서 이제 발제문을 주시면 그 발제문을 시작으로 저희가 토론이 진행되는데 도서 선정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려운 고전이나 뭐 인문학 책 같은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책들을 추천받고 인원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하지만 저희 멤버들을 보면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요, 금융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은 책을 읽더라도 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깨우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뭐 지식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참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저는 그 독서 토론 모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신 학부모분들께서는 참여해 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들은 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몇 분 또 계시네요. 자, 그러면 최순나 선생님께서는 독서 인문 교육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대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 인문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학교 상황을 보면 학교 도서관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학교도 몇 년 전 코로나 있기 전까지만 해도 학부모님에게도 인기 있는 공간이었어요. 이렇게 학생 자녀를 만나려고 잠시 오면 엄마 도서관에서 기다릴게 거기서 보자 해서 저희 학교 책은 또 부모님들, 선생님들을
그 대상으로 한 책들도 되게 많이 구비가 돼 있고요. 실제 학교 경비의 3%를 꽤 큰 돈입니다. 그 돈을 해마다 새 책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던 책들이 아니고 신간도 많이 볼 수 있고 이래서 학교 도서관이 사실은 많이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그 학교 도서관을 학생과 뭐 교사 중심의 학교 교육 과정에서 운영하는 건 당연하고, 지금 여기 같이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코로나가 끝나면 학교 도서관을 자녀와 함께 자주 방문해 주시면 함께 책도 대여하고 그 공간에서 함께 읽고 또 학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 그 문해력을 키우는데, 어차피 자녀에게 우리 쭉 들었는 오늘 말이 그거잖아요. 아까 교수님도, 정혜선 교수님도 내가 좀 더 오랫동안 읽어줄 걸 같이. 그래서 함께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함께함이 아까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그렇게도 바라는 공부 잘하는 길이기도 하고 하니까 학교 도서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학부모님들 또 함께 해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전문가의 입장에서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해력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교육부 안희철 교육연구관님께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해력 교육, 문해력 관련해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아주 촘촘히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가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붙이자면요. 독서가 지식을 쌓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이라면,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습득된 정보를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 글쓰기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점점점 독서를 하지 않는, 독서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제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문해력 정책 추진 방향 중에 한 가지 조금 감명 깊게 받았던 건요, 학생 저자 출판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써서 자기가 읽은 정보들을 표현하고 이 정보를 표현해서 책을 발간하는 것.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은 책을 발간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도 되고 독서 활동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구광역시 교육청이 이런 아주 세심한 학생들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뿌듯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현정 학부모님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어떤 기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더라고요. 저희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처음 보는 프로그램들도 다 잘 실행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로 된 것을 읽고 이해하고 하는 능력은 좀 많이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염려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저희가 뭐 작은 뭐 소품이나 뭐 스마트 그 액세서리들을 구비할 때 설명서가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설명서 대신에 이제 영상으로 설명서를 대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계를 세팅하려고 하다 보면 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조작하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빨리 이해해서 기계를 너무나 잘 만지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가 텍스트에 기반한 읽기 능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미지를 포함한 이런 모든 텍스트를 이해하고 하는 것까지 어떤 독서 개념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런 영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것들을 읽어내는 능력도 문해력의 범주에 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혜승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문해력과 또 독서 교육 관계 방향에 대해서 네, 아. 전문가로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우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방향에 이제 적극 공감을 합니다. 특히 읽고 토론하고 쓰는 이 세 개의 활동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깊이 읽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문해력 교육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포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재미라고 하는 것도 같이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는 읽은 것과 놀이를 결합해서 그래서 깊이 읽기와 재미 읽기라고 하는 두 가지를 다 균형적으로 지도하는 이 인문 독서 교육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그 연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학생이 저자가 되는 경험, 출판의 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좀 다른 시도교육청에 좀 널리 좀 전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학생은 단지 쓰기 학습자가 아니고 읽기 학습자가 아니거든요. 학생은 이미 그 자체로 독자고 저자입니다. 독자와 저자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공적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2년간 학생들한테 읽기 쓰기 그렇게 가르쳐도 학생들한테 글을 써봤냐 그러면 써봤나? 토론해봤냐 그러면 해봤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토론 학습해보고 쓰기 학습을 했지 제대로 읽었다, 제대로 썼다 이런 경험을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구교육청의 저자 되기, 출판하기 이런 것들은 정말 의미 있는 그 문해력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부모님들께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모로 여러 그 고민 끝에 노력 끝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교과서를 안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 교과서를 보고 얘가 수업 시간에 딴청하나 안 하나 막 걱정해서 이렇게 문의도 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더 좋은 자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교과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와 선생님을 좀 믿으시고 많이 소통하시면서 그렇게 자녀 문해력 교육에 관심 두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한 학부모님들께서는 채팅창으로 문해력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학부모님들 의견 기다리는 동안 우리 또 패널분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 앞으로의 문해력 교육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 네, 정혜수 교수님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약간 상충될 수도 있는데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 아이의 독서 취향을 좀 존중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이 우리 애가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이가 읽고 싶어 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매우 큽니다. 그 간극이 적어서 행복한 부모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제가 연구하면서 언제 집에서 자발적으로 책을 읽어요? 라고 하면요. 언제냐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좀 하거나 형제가 혼나거나 그러면 책 읽기가 해고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학습 만화 읽지 않습니다. 그때는 위인전 읽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위인전을 읽으면 위인 될 것 같은 뿌듯함, 또 역사책 읽으면 배경 지식 많이 나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그런 거 읽기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읽고 싶어하는 거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아이들도 압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바른 독서 교육 위해서 내가 이것 좀 읽어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따라서 읽는 아이는요. 연구 결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고 아이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책상에 앉힐 수는 있지만 읽어서 의미를 이해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아이의 독서 방식이나 취향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출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습 만화만 읽으면 그 학습 만화에서 가장 재미난 그런 어떤 뭐 주제나 화제를 가진 짧은 줄글로 된 거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좀 읽게 한다라든지 그렇게 좀 당의정, 당근을 좀 주면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끌고 가면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길게는 안 가더라라는 것이 사실 객관적인 연구 결과로도 나와서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꼼꼼하게 읽도록 좀 지도해야 되겠다.
라는 허투루 읽거든요. 그냥 쭉 읽어보고 다 읽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목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림은 여기다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림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림 대신에 뭘 넣어볼까? 뭐 요렇게 좀 상상력도 발휘하고 그렇지만 글 내용과 관련지어서 글 속의 정보와 관련지어서 아이가 글은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학년이 좀 올라가면 글 속에 여러 가지 뭐 국어선생님들 워낙 잘하시겠지만 뭐 단서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수능의 지문 굉장히 어렵거든요. 빨리 읽기 어렵습니다. 그럼 빨리 읽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독해력 교재나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 활용해서 가정에서나 또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 뭐 이미 잘 지도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정교하게 읽기 경험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가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취향 존중과 꼼꼼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취향 존중이라는 부분은 정말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꼼꼼하게 읽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저희 부모도 다양한 어휘를 사용해서 아이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상생활에서 대화도 많이 나눠줘야겠다. 그리고 그 전에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거침없이 얘기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관계가 되어야겠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겠다. 공포 속에서 아이가 책을 읽게끔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가 자꾸 입을 닫습니다. 입도 닫고 귀도 닫고 저는 그걸 자꾸 열고 싶은데 아이는 자꾸 숨어지니까 이것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져놓지 않으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와의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염없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어렸을 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읽기나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도 뭐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제가 오늘 또 새삼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거는 부모가 먼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어휘를 사용하고 많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줌 채팅장에서 학부모님들께 주신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문해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입니다. 줌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자, 유튜브로도 의견 주셨습니다. 문해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 문해력인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또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양한 학부모님들께서 주신 말씀들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깊이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다양한 사례와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 및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의 마무리 말씀으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희철 교육연구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해력, 그러니까 영어로 리터러시죠. 이 리터러시와 문해력을 교육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줌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많이 배우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문해력, 한글 책임교육,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만들 때 학부모님들이 주신 의견과 관심을 적극 반영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성미용 장학관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해력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학업 성취도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그 문해력의 뿌리인 독서 교육을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칭찬을 해주신 사례가 하나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09년부터 시교육청에서 책쓰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훌륭한 학생이나 교원 저자의 작품이 있었지만 특히 올해에는 대건고의 인문 책쓰기 동아리
에서 만든 처음이에요 가족이지만 이라는 책이 대구 시민들이 직접 뽑는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독서, 토론, 글쓰기 정책들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펼쳐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학부모님들은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해력과 관련된 전두엽은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 능력도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지도 방법도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안함을 가진 상황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혹시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서 조기 교육을 신경 쓰시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나라고 판단을 하신 후에 적기 교육을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리고 줌, 유튜브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대구시 교육청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약속된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글 책임 교육 또 문해력 교육에 대해 보내주신 많은 기대와 바람들이 교육부와 또 교육청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계신 교육부 정책부서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야기마당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참석하신 분들께 만족도 조사 안내 문자를 보내드렸거든요. 잠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의 밝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또 더 나은 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자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21 찾아가는 교육정책 토크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설명회를 통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